말이죠. 올해도 다 지나가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뭐 두 분 말씀은 하셨는데, 근데 금융시장을 보면은요, 지금 확인해 봤더니만 미국 기준으로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뭘 사든 간에 벌었어요. 둘 다 랠리했거든요. 채권이야 뭐 완전히 진짜로 저 경제가 나쁘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문제는 주식도 올랐거든요. 유감스럽게 코스피는 거기에 그렇게 크게 따라가지 못했는데, 근데 미국 주식 시장, 뭐 유럽이면 유럽 다 작년 말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다가 올해 초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굉장히, 올해 초부터 보면은 거의 뭐 한 10에서 20%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결국 비밀은 뭐냐? 페드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뭐 2019년 되면 정책 정상화가 계속돼 가지고 뭐 3번 올린다는 둥, 4번 올린다는 둥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1년 지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올리기는커녕 3번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린 것도 내린 거지만 저희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은 페드를 더 이상 독립 변수로 안 봅니다. 저기는 그냥 뚝뚝뚝 두드리면 선물 주는 데예요. 예? 그러니까 파월 푸시란 말도 안 해요 이제. 예? 제가 이거 한 20몇 년 했는데 지금처럼 페드 의장의 존재감이 바닥인 때가 없었습니다. 예? 물론 그린스판부터 계속 볼커, 그린스판, 뭐 버냉키, 옐렌 그러면서 키 순서대로 계속 존재감이 줄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제롬 파웰은 완전히 바닥이에요. 예? 대통령이 그냥 호구로 보고요. 예? 시장도 호구로 봅니다. 자,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세계 경제가. 이거 이전에, 자, 이제 슬슬 내년도 전망 나옵니다. 미국 유수의 하우스들 전부 그냥 주식 뭐예요, 고. 가자. 왜 고냐? 미중 무역 분쟁 해결? 이게 해결되겠어요, 어디? 설사 페이즈 1 이게 됐다 칩시다. 그래도 사실 기본적인 갈등 관계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트럼프만의 문제냐? 아니죠. 워렌 샌더스 중국에 더 심하게 했으면 했지, 중국에 프렌들리한 사람 아니에요. 바이든은 조금 프렌들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뭐가 관건이냐? 내년도에 그 유수의 그 아이비들이 주식 고를 외치는 숨은 이유가 뭐냐? 페드가 깔아준다는 거죠. 딱 내려갈 때마다 금리 인하 해준다는 거예요. 대놓고 금리 인하 예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해봤자 한 번입니다. 근데 저희는 4번 한다고 돼 있잖아요. 물론 뭐 기본 가정은 미국 리세션인데, 중요한 거는 저는 솔직히 내년도에 미국 리세션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금리 내릴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든 주식이 하락을 하면은 득달같이 시장은 달려갈 겁니다. 왜 금리 인하 안 하느냐? 작년에 3번 했지 않냐? 거기다가 QE도 해라. 지금 그 페드의 그 유동성 공급, 요게 말은 RP 시장, 단기 자금 시장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 하지만, 솔직히 한 번 푼 유동성 회수하겠어요? 회수하려고 그러면 또 시장에서 난리 날 텐데. 그래서 지금 올해의 페드, 작년의 페드는 QT 플러스 정책 정상화 금리 상승 인상이었다면은, 올해의 페드는 금리 인하 플러스 스텔스 QE,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 뭐 그렇다 치고 저희 생각하는 건 뭐냐? 일단 미국 경제 불황이라는 결론이 있는데, 요거 심지어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돼도 미국은 불황으로 간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사람을 너무 많이 뽑아서, 고용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 지표 보면은요, 고용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고용이 좋다는 거는 뒤집어 보면은 이게 비용이니까 결국은 미국 기업들이 수익성이 이미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요, 이제 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 GDP를 보시면은요,
투자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미. 그래서 저희 쪽 얘기는 저 투자가 안 좋은 게 이제 고용까지 나빠지면서 소비고 나빠지고 그러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미국 경제가 그야말로 리세션에 간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올해 지금 어쨌든 성장률이 2%가 나오는데 내년도 2, 4분기, 3, 4분기에 갑자기 마이너스 0점 몇이 나올까? 그리고 저렇게 지금 어쨌든 난방 페이롤이 10만 명 이상 나오는데 내년에 되면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올까? 솔직히 저도 잘 안 믿기는데요. 이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경제가 조금씩 내리막 가는 건 있는데 이게 조금만 더 나빠져도, 예?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3분기 성장 2.1% 나왔죠. 뭐 1.9, 2.1 나오다가 이게 1% 초반만 가도 시장은 또 난리 날 겁니다. 예? 소프트 패치인데 그게 결국은 또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럴 때 또 보험 써라. 또 올해 보험 있잖아요. 그 내년이라고 보험 쓸 일 없겠습니까? 한번 썼는데 또 쓰다 그러면은 이거 힘들어요. 거기다가 또 트럼프는 더더욱이나 더 강력하게 또 몰아붙일 거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어쨌든 간에 불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어려워졌다. 내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설사 페이즈 1 딜이 해결됐다고 그래도 내년도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협상은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적인 목표는 제 생각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데 아이폰 조립 공장을 손대는 거예요. 아직 손 못 댔거든요. 손 대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땐 팀 쿡이 막 달려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이번에 연말에 또 아이폰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 관세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찌어찌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땐 선거 이전에 분명히 아이폰 공장 어딘가 스윙 스테이트 한 군데다가 딱 해가지고 삽두는 거, 그거 한 번만 하면은 어쨌든 간에 지큐 아닙니까?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잡음이 난다든가 아니면 미국 경제가 좀 저 어렵다든가 그러면은 페드가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진짜 리세션 가면은 저는 시장은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성장률이 1% 초반으로 조금만 더 나빠져도 시장은 금리 한 100bp 정도 인하를 하라고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시장 콜은 내년도에도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일단 채권 금리 더 떨어지고요. 주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 그 포트폴리오 콜이 뭐냐? 주식, 채권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캐시 들고 가면 바보고 뭐든 간에 사고 있으면 어쨌든 먹는다. 근데 다만 크레딧, 회사채는 좀 조심하라고 그러고요. 아까 그 회사채 고평가도 보셨으니까 주식하고 국채, US 트레저리 요거는 그냥 끝까지 들고 가라는 게, 거기다가 또 주식하는 분들은 괄호 열고 요즘 나오는 얘기 있죠. 멜트업. 이게 잘못하면은 여기서 한 20% 튀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미국식 팔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 실물 경제하고 금융시장의 어떤 괴리가 좀 너무 심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미국이 리세션 가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낙관론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딱 그렇게 가지고 주가가 좀 빠져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제 올 것이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전 세계가 통화정책 플러스 재정정책까지 쓸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서 차라리 좀 차분해지는데, 올해 같은 상황이 내년도에도 계속이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불안하지 않을까. 이게 온다는 불황은 안 오고 주가는 또 한 10% 올랐고 채권 금리는 또 뭐 거의 제로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더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뭐 경기를 어떻게 보든 간에 일단은 저희 같은 금융회사들이 내는 전망은 그래도 어쨌든 채권 주식 다 들고 가시라. 어떤 쪽은 채권 팔으라는 데도 있던데요. 이게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또 이게 시대가 시대니만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라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세계적 그 경기의 리스크가 해결된 거 별로 없고 결국은 미국이 통화 정책으로 다시 뭔가 리스크를 덮고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일단은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쭉 넘어가서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 좋은데 그러면 한국은 이 모양이냐? 예? 왜 코스피는 아직도 박스피냐? 예? 미국 주식은 전고점 뚫고 올라갔다는데 왜 한국 주식은 전고점 가려면 아직 꽤 남았죠? 왜 그러느냐? 이거는 저희 은행 견해에다가 제 개인적인 견해까지 섞은 건데요.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과 수출이 안 좋았는데 한국이 하필이면 그 제조업과 수출에 몰빵난 경제라는 거, 일단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라가 사실 독일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도 제조업 수출에 몰빵한 나라인데 차이점이라면은 한국은 반도체, 독일은 자동차,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반도체 내지는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몰빵을 한 경제인데 이게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괜찮다는데 제조업이 나쁘고 수출이 나쁘고 특히 반도체는 더 나쁘고 그래가지고 반도체가 뭐 보시는 대로 내려갔죠. 그러다가 희한한 거는요 물량 기준으로는 벌써 올라가가지고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가는데 이 매출 달러 표시 수출은 그냥 제자리예요. 근데 이거 뭐 물량 올라가봤자 별 의미 없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률에는 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단가가 안 오르고 요 수출이 안 오르면은 일단은 삼성전자 이익이 안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 한국이 제조업 수출에 몰빵한 경제였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일을 얘기하는데 제 판단은 독일보다 한국의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더 높아요. 거기다가 반도체라는 하나의 프로덕트에 너무 또 몰빵을 들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현상이 생겼고요. 요거는 다 알고 계신 거고. 근데 이거 뭐 결국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재정으로 좀 해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사실은 두 번째 한국 경제가 좀 주식 시장이 안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이 가계 기업 정부로 봤을 때 요 세 주체 간의 어떤 소득 배분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각 기업, 정부 그리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에요. 자, 일단은 띄는 게 작년도에 기업 가처분 소득이 18%가 감소를 했습니다. 기업 가처분 소득이 뭐냐?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거 기업 이익이에요. 작년도에 기업 이익이 그야말로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작년도 삼성전자가 그 전해에 비해서 수익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제로 봤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거는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뭐 그다음에 중소기업 뭐 그런 데들이 수익이 엄청나게 나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하고 가계의 이 가처분 소득은 계속 보면은 증가율이 5%, 정부는 7% 그렇게 나왔거든요. 정부 세금 많이 걸었습니다. 가계 소득이 올랐어요. 기업체는 이렇게 피를 흘리는데 가계 가처분 소득은 올라갔습니다. 예, 좋게 보면은 소득주도 성장 성공했습니다. 나쁘게 보면은 기업이 희생한 겁니다. 자, 올해가 어떻게 됐느냐? 올해는 명목 성장률로 보면요. 참고로 재작년이 5%, 작년이 3%, 올해 1%입니다. 자, 올해는 기업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통계 안 나왔습니다만 더 여기서 계속 마이너스가 계속 나올 거로 봅니다. 두 자리 마이너스 나올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정부도 이제 세금이 안 거치니까 정부의 가처분 소득도 작년보다는 훨씬 증가세가 약해졌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가계 소득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소비가 버텨주는데 최근 한 두 분기 정도 소비가 조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 데이터를 그 부문별 소득 데이터를 분기별로 발표하지는 않는데 제 추정으로는 이게 이런 상태에서 특히 기업들이
2년 연속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과연 가게를 그렇게 팍팍 밀어줄 수가 있겠느냐? 단적으로 월급을 과연 그렇게 1년에 한 4, 5%씩 올려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올랐던 이유는 두 번째, 사실 기업체들이 가게를 밀어주느라 희생을 했다. 근데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의 기업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세 번째,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못 올랐느냐? 근데 사실 미국도 독일도 기업 이익이 안 올랐는데, 근데 왜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주가가 올랐느냐? 중앙은행이 어쨌든 뭔가를 했거든요. 미국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금리 내렸다기보다는 시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풀 서포트 해주겠다 그런 느낌을 준 거예요. 이거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래요. 미국이 앞서니까 유럽도 어쨌든 조금씩 따라갔습니다. 유럽은 사실 별로 할 건 없는데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그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드라기가 마지막으로 선물 주고 갔어요. 근데 한국 금리 한 번 내려 두 번 내리긴 했는데 이게 뭔가 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뭔가 금융시장을 풀 서포트한다는 느낌이 잘 안 들고,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부동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진짜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유동성 때문이냐? 약간 좀 이상한 게요. 가계부채 이 증가세가, 요 빨간 게 사실 이게 주택 대출 증가세인데요. 요거 증가율 피크가 2015년, 16년이고요. 그때부터는 계속 내려가요, 증가세가. 그래서 원래 부동산 시장의 오름세와 그다음에 제가 선진국 보면은 건설 투자의 오름세와 크레딧 붐이 세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아파트 값은 오르는데 가계부채 증가세 줄고요. 건설 투자 불황이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뭔가 선진국의 패러다임으로는 분석할 수가 없는 현상인데, 뭐 사실은 다음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부동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못 나서는 거예요. 물론 꼭 나서야 되느냐? 가치 평가하기는 쉽진 않은데 어쨌든 한국은 그냥 현상을 봤을 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고, 경기 부양은 거의 8, 90% 재정 정책으로 했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칭찬을 받는데요. 어쨌든 간에 자산 시장만 놓고 보면은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이 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 가격을 띄워주니까. 반면에 재정 정책은 이거 어쨌든 간접적으로는 오히려 채권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채권 금리를 높이잖아요. 크라우딩 아웃 뭐 그런 얘기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사실 한국의 정책 대응이 좀 자산시장 측면에서, 특히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아주 최선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수출, 저희 쪽 견해는 어쨌든 미국 불황이니까 크게 좋아질 일은 없는데, 글쎄요, 뭐 올해보다 좋아진다, 뭐 미중 무역 분쟁 완전 해결 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보다는 어쨌든 수출은 좋아지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관건은 소비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나름 성공을 해가지고 소비가 잘 받쳐줬는데, 올해 중반부터 이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년도에 소비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인구가 성장이 멎은 나라에서 소비가 성장률이 2% 나와도 이거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에 기대를 거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성장률은 사실 올해보다 좀 높게 나오긴 할 테지만, 아까 반도체 내려간 게 그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하지만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한 내년도 성장률이 크게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환율, 금리, 환율은 미국 리세션을 대입을 하면은 일단 지금보다는 좀 올라가는 거로, 내지는 크게 내려가지는 않는 거로 나오고요. 금리는 한국은행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는데
그 이상 내리는 건 역시 부동산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시장 금리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 정책이 이어지면서 물량 부담 때문에 채권 금리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은행 기본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석태 한국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